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는 르네상스 세 번째 시간으로 르네상스 정신을 만든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했다면, 오늘은 르네상스 시작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르네상스 회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토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수도사와 사제들은 교회의 그림에는 꼭 벽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의 벽화들은 성서를 이해시킨다라는 그림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값비싸고 화려한 모자이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자이크화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청빈을 내세웠던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는 맞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때 반쯤 마른 회반죽 위에 그림을 그리는 프레스코 화법이 등장합니다. 그 프레스코 화법은 제작비가 무척 쌌고요. 대범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새로운 화법이었습니다. 모자이크는 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붙여서 하나하나 짜맞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 표현이 화려할 수가 없었죠. 프레스코 화법의 시작은 르네상스 회화의 그 특징이 되고, 사실 이 모든 르네상스의 그림들의 대부분은 후기에 가서는 이제 유화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그전에는 거의 다 프레스코화가 대중적으로 이루고 있었죠. 이것을 처음으로 프레스코화를 그린 사람이 바로 우리는 최초의 화가 조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거장들의 창작물인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이 모두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린 것이죠. 르네상스를 시작한 정신적 지주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회를 창설하고 교회들을 지으면서 벽화로 성서를 이해시키고자 할 때 조토가 등장하면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돕고 함께 르네상스를 시작하게 되는 화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르네상스를 시작한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이건 과연 누가 지었을까요? 물론 최초에 지은 사람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르네상스 건축의 시작이라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얘기하죠.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꽃의 마리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피렌체를 대표하는 그곳 코폴라 지붕 중심 아래에 지하묘지에 묻힌 사람은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다빈치, 미켈란젤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성당을 완공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바로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 브루넬스키 이야기는 처음에 등장할 때 기베르티라는 천재적인 청동 조각가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당시 최고의 청동 조각가인 기베르티와 브루넬스키, 흑사병이 물러가고 감사와 기원의 의미로 산 조반니 세례당에서 청동문 조각 공모전이 열립니다. 둘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당선이 되지만 공동 작업을 하라고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한 브루넬스키는 후련히 이 일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이후 브루넬스키는 돌연 피렌체를 떠나 그 당시에는 폐허라고 볼 수 있는 거의 방치되어 있던 로마로 갑니다. 그곳에서 귀금속이나 청동 조각가인 브루넬스키는 과를 바꾸게 되죠. 그렇게 그는 로마에서 건축학으로 바꾸게 되죠. 17년간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합니다. 13세기 말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상업도시 피렌체는 길드가 활성화되는 도시로 번창하고 이때 성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두오모 성당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진 주체가 바뀌고 자금난을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인부들 또한 구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는 정말 난항에 빠지게 되죠. 더욱이 경쟁 도시인 시에나보다 성당을 더 크게 지라는 그 욕심 때문에 설계까지 변경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건 물론 브루넬스키가 태어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 두오모 성당은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100년 만인 1380년에 1차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붕이었습니다. 최종 설계대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커다란 지붕의 돔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기술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다시 성당은 40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고민 끝에 공사 진행 측은 1417년 공모전을 열게 되는데 이때 로마에서 독학하고 온 브루넬스키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는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나 당시로는 내부에 나무를 세우지 않는 상식밖에 방법을 제안하면서 설계도 없이 말로만 설명을 하게 되죠.
심사위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공동수상자로 기베르트가 당선이 됩니다. 설계도 없는 설명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심사위원들은 기베르트에게 일을 맡기게 되죠. 그러나 청동 조각이 전공이었던 기베르트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루넬스키는 그동안 무엇을 했죠? 로마에서 17년간 건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베르트 외에는 대안이 없던 심사위원들은 할 수 없이 브루넬스키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아마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코폴라, 그 지붕 끝에 오르신 분이라면 벽돌을 쌓아올린 구조가 대단히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붕은 서로 올라가면서 힘들이 균형 있게 맞닿아야 가능한데 이곳의 지붕 꼭대기는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탑이 그 위에 얹혀 있어요. 자, 어떻게 힘을 배분하고 균형을 잡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브루넬스키는 독특한 벽돌 쌓기 공법, 가로, 세로, 지그재그식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해서 그 힘을 분배시키고 벽돌도 화산재를 섞어가면서 무게를 조정하죠. 이러한 사실 공법의 모티브는 브루넬스키가 로마에서 독학할 때 어디에서 따온 것이냐? 무려 1400년 전 로마에서 지었던 판테온으로부터 가져온 것이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당은 지붕을 16년 만에 완공함으로써 150년 만에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명성을 얻는 브루넬스키는 메디치 가문의 가족 예배당인 산 로렌초 성당, 산토 스피리토 성당, 산타 크로체 성당 등을 완성하고 사망 후에는 자신이 만든 그 코폴라 성당의 정중앙 아래에 완치되게 되는 것이죠. 르네상스 하면 브루넬스키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두오모 성당의 지붕을 만든 자체가 아니라 그때 등장한 지금 보시는 공법입니다. 자, 원근법이라는 거죠.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비례, 투시, 이런 바로 원근법. 이 원근법의 기법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브루넬스키이기에 르네상스의 창작, 그 기법을 연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저없이 브루넬스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회화나 건축은 뒤에 사람과 건물의 크기와 비례가 작아지는 이 모두 이 원근법을 따르게 됨으로써 우리는 브루넬스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르네상스를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시간인 창작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